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오너십 부재 속에 정부에게 끌려가다 통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86년 니혼 전기 주식회사 NEC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부문 절대 강자였던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영을 꺾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이후 도시바와 히타치, 미츠비시 등이 연달아 세계 반도체 10대 기업 중 5곳에 이름을 올리며 일본 반도업계가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1993년 다시 미국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신생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게 D램 분야 1위를 내주며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강추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가전시장 변화와 2000년대 치킨 게임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고유의 키옥시아 도시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견제를 계기로 일본의 기업들은 정정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1986년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 대표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인텔, 마이크론 등이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덤핑 행위로 잇따라 제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정부가 중재에 나서며 일본의 미국 반도체 수입 확대와 덤핑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비대칭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몰아붙이는 것과 함께 미국은 반도체 공동개발기구와 반도체 연구협회 등을 설립해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업데이트로 PC 교체 수요가 발생했던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격변기에는 일본보다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D램 판매가 급증하며 삼성전자와 현대반도체 등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과 한국의 D램 시장 영향력 확대에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씩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오너십의 부재 속에 정부에게 끌려가다 통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일본 반도체 시장의 몰락과는 달리 삼성과 SK는 천문학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탄탄한 오너십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반도체 수출로만 먹고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비꼬며 사실상 그러한 반도체마저 일본이 한국에 알려준 것이라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아직도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에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분노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는 미국이 견제해야만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규제를 실시하여 일본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지. 일본은 제품 생산지를 한국으로 옮기고 본토에서는 제조기계와 재료에 집중하여 산업을 분담했어. 그러한 일본의 전략 덕분에 한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의 토대를 마련했지. 한국이 반도체는 일본이 가르치고 지도에서 조기에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증거로 한국의 공장에서 많은 일본어가 사용되고 있지. 그런데도 일본의 경영이 나빠서 반도체가 일본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다니 가소롭네. 진짜 역사를 안 가르쳐는구나. 일본의 경영은 나쁘지. 도시바를 봐. 기술보다 경영으로 몰락했잖아. 화웨이가 두들겨 맞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상성은 꽤 축소되어 있었을 거야. 어떤 환경하에 있든 기업이 몰락할 때 경영자의 책임. 환경이 나쁘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도 경영자의 책무지. 기술을 도둑맞았다는 것도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야. 진 것은 진 것이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과거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기술 지도를 바라고 있어서 주말에 한국행 비행기에는 일본인 기술자 투성이었다고 하지. 배우기가 힘들다면 일본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기도 했고 높은 급료를 이끼로 뽑은 다음 기술을 훔치면 해고 통지를 날렸어. 일본인 기술자 중에는 일본인임을 숨기기 위해 한국 이름을 적은 명함이 준비돼 있었다고 하지. 일본과는 달리 반도체 수출밖에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죽을 맛이겠지. 적당히 자신들이 우위인 업계만 비교해서 일본은 한국의 상대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그만두지 그래? 그리고 그 유일한 자랑거리인 반도체는 어느 나라로부터 기술과 생산기계, 원자재를 지원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지? 그런 건 전부 무시하고 말하는 건가? 미국의 압력으로 CPU 개발을 포기한 탓이 크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한국에게 쉽게 가르쳐준 탓이야. 여기서 그치지도 않고 이번에는 탄소성은
공장을 한국에 만들어버렸지. 한국은 그나마 반도체로 먹고 살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 된 것을 일본에 감사해야 할 텐데 그냥 자기들만의 힘으로 만들어냈다고 우기네. 이제 한국도 자랑할 만한 것이 반도체밖에 없어졌네. 한국의 명운은 삼성에게 맡기는 건가? 반도체뿐만이 아니야. 엔터테인먼트나 전기 자동차 산업 등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엄청 홍보해서 커지고 있다고. 무서운 놈들이야. 옛날 리그 한국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이제 적당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언젠가 한국에게 추월당할 거야. 이미 한국도 갈림길에 서 있는 걸 이해 못했어? 미국과 일본의 다툼 애어부지리했을 뿐이잖아. 단지 그것뿐인데 우쭐해 하지 마라. 일본의 정치가 썩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죽으면 차남이 집권하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권 집단이 되어버린다고.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일본은 정정 쇠퇴할 뿐이야. 일본이라고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든 한국을 일본 위에 올려놓고 싶은 모양인데 이런 기사를 쓰면 기분이 좋나 봐. 일본인이 보기에는 열등감의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야 일본에게 기계도 받고 그 사용법까지 배워두고 심지어 기술까지 일본에게 배운 거잖아. 그래놓고 무슨 잘난 척이지? 일본에는 미국을 거스르는 정치가가 없어. 원폭 투하당하고 정령당하고 미국의 노예 국가가 되었다고. 일본이 배로 하국의 식민지야.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한국의 정부가 상성을 망가뜨릴 테니까. 자동차 산업처럼 미국의 공장을 세웠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한국인들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습으로 변했을 거야. 일본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니까. 일본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당장 말라 죽을 주제의 분수를 모르고 떠드네. 한국 기자들은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나 봐. 정확한 분석이야. 일본은 항상 미국의 견제에 쫄아 있어. 이게 정론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사실과 증거에 의한 비판은 진지하게 수용하라고. 정부와 업계는 향후의 대책을 강구하면 돼. 누구를 위한 수출 규제려나 지금이라도 넙죽 엎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상전은 저쪽이잖아. 반도체 세계 1위, 2위, 3위였던 일본이 훌륭한 기업들이 모두 삼성에게 시장을 빼앗겼다. 애초에 조선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이 잘못이다. 한국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술 탈취로 이어져 나중에 일본 기업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일본 불매 운동을 하면서 기술만은 탈취하겠다는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